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매일 함께하는 박근영 부장님과의 데일리인트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도 봤는데 오늘 스타일이 아주 패셔너블 하십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박군형, 방송에 패러다니는 박군형이다. 맞습니다. 예. 시황계를 바꿔버린 남자죠. 예. 그분이 오셨습니다. 또 KBS에서 또 전화가 오셨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제 박군형님께서 네.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모시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KBS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네, 오늘 KBS에 전화 왔습니다. 예. 오후 좀 늦게 전화 와가지고, 예. 드디어 이제 공중파가 저를 찾는구나. 이제 알아봐 주는구나 이제.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예. 여기 뭐 이미 3%도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이제 공중파에서 섭외가 왔구나. 네. 자, 어떤 내용으로 전화 왔을까요? 예, 그래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예. 피부과 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하는, 어디서 흑자를 했냐, 뭐 이런 그 부탁. 야, 네, 근데 이제 맞아요. 박근혜 부장님이 지금 화면에 정말 빛이 납니다. 광이 나, 정말 네, 예. 빛이 납니다. 야, 네. 참. 그래서 뭐 제가 이 예약하고 이렇게 좀그 원장님한테도 예. 좀 잘 부탁드린다고 코디네이트를 이야기했는데, 해드렸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망을 좀 많이 하셨죠? 공중파가 부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이 경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 뭐 예능이나 다 가능하다. 그래서 불러주시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예. 않을까. 자, 이 그런 방송을 생각을 보시는 합니다. 예. 공중파 관계자 여러분. 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루 빨리 박근혜 부장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네. 바라면서 피부과 전문 예, 박근영님 피부과 전문.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9.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가운데 역시 이제 장중에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대형 IT 그리고 통신, 정유화학,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지약 바이오, 화장품과 면세점, 미디어, 건설, 해운, 항공 등이 강세 보였고 그외에도 PCB라든지 원전, 전력 설비, 아이폰 관련주의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이 전일과 달리 코스피 중심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선물 매수세에 기관 중심의 현물 순매수세가 동참했고요. 전일 폴란드 정권 교체에 따라서 수주 잭팟 무효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방산주가 주춤하긴 했지만 로봇 사업 진출 선언했던 LIG 넥스원은 장중에 빠지다가 예. 다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121선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은 테마주 가격 조정으로 업종 간 수익률 온도차가 뚜렷했는데 신규 상장한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전 코스닥 거래 대금 중에 약 20% 이상을 빨아당겼습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이 2,520선을 일단 상회를 했습니다. 예. 다만 오늘 밤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관련된 발표를 시작으로 중요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되긴 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코스닥 에코프로 BM 등의 일부 2차전지 대형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일부 반도체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실시간 통역되는 갤럭시 버즈 출시 기대감 관련 소식이 좀 이루어졌는데 예. 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뭐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죠. 오후에는 약 2시경 정도에 양도세 관련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미확인 루머가 돌았어요. 아, 그래요? 전혀 뭐 미확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장중에 SNS사에 막 퍼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그때부터 막 튀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낙폭이 컸거나 뭐 공매도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튀어올랐는데 역시나 발표가 안 됐고 어. 뭐 대통령이 지금 외부에 이제 나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과연 누가 이제 발표를 할 건가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약간 미확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왜 튀는지 좀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약간 뭐 지금 좀 움직인다는 얘기는 올해 안에 그게 발표가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뭐 그렇긴 한데요. 예. 시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좀 팔 사람들은 거의 판 거 아닌가요? 지금 벌써 이제 12월 중순인데 그러니까요. 한 1, 2주 남겨놓고 여태껏 버티가다 계속 그걸 바라보고 여태껏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마무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나와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10억에서 만약에 30억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10억으로 만들어놨던 사람들은 플러스 20억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부 그 자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꽤 큰 수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신용까지 써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 20억까지는 추가로 살 수 있는 개인들도 꽤 숫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30억까지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된다 한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예. 30억까지 추가로 채울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예.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기계가 강세였고요. 전일 상한가 기록했던 LIG 넥스원이 상승세가 지속됐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도 부각되면서 CS 윈드나 OCI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원수창고 내에서는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등의 LCC 강세가 뚜렷했고요. 기관 외역인 동반 수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셀트리온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의약품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이나 철강 금속이 하위권에 위치했고 우선주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던 네. 자리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수매수 나타났지만은 11월 고점 장중 847포인트는 아직은 돌파가 역부족인 상황이고 업종별로는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과 연동되면서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였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특히 급등세였습니다. IT 하드웨어도 강세였고 반면 엔터주 부진의 오락문화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시장 요즘 주도 좀 명확하게 온디바이스가 확실히 수급을 좀 독점하고 있는 게 확 드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맞습니다. 하루로 봤을 땐 좀 특이하게 또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또 우리 CPI 발표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한국 시간 10시 반에 발표가 있는데 네. 지금 IB에서는 어떻게 월가 IB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사진을 도표를 띄워주시면 예. 각 IB들마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헤드라인은 전월비 0.1% 미만으로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예. 전년비 3.2%에서 3.1%로 좀 낮아졌을 걸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아마 전월비 0.3% 상승하면서 전년비 4% 근원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데 골드만삭스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내년 한 2, 3분기 지나고 나면 물가 지표가 2%대로 확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생각에는 생각보다 연말 지나면서 물가 지표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 가솔린이라든지 또 굉장히 더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시장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 것이냐가 사실 12월에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도표의 추이에 따라서 아마 시장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예. 일부에서는 3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꽤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또 다시 조금은 이제 약간 좀 뭐 약간 그걸 좀 악재로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약간 미리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변동성은 사야 되는 변동성이 아닐까 싶고 예. 물가 지표는 결국은 굉장히 좀 급박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한번 또 어떤 물가 지표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체크해 봐야 될 예,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 네. 지금 뭐 여러 나라들 특히 뭐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국내에서도 지금 온디바이스 또는 뭐 MPU 여러 가지 이제 해당되는 뭐 섹터들 기업들 뭐 많이 지금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 좋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는 확실히 지금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는 거 분명히 맞아요. 종목들이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조 반도체가 역시 이제 뿜어줬거든요. 대장주로서 뿜어줬는데 약간 좀 미리 반영해서 좀 많이 오른 감도 분명히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대만 쪽도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 이야기들은 24년도에는 온디바이스 AI 자체로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는 것은 25년도 정도가 돼야만이 예. 온디바이스 AI 쪽에 임팩트가 있게 다가올 것이고 24년도는 다소 좀 기대감 정도로 갖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많이 오르고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면은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실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련된 뭐 정말 실적에 연관되는 부분들은 24년은 좀 아닌 걸로 예. 뭐 약간의 시작 정도로 보는 게 되었고 예. 실제
25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반도체 섹터가 꽤 많이 올라갈 거로 또 보는 입장도 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좀 너무 선 반영이 좀 빠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장에서 인텔도 4.3, AMD도 4.26, 마이크론도 3.78, 뭐 브로드컴도 9%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확실히 대장 섹터로 야. 나서는 것은 맞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인공지능이 장착되는 전자기기들인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버즈 같은 경우 갤럭시 버즈 그러니까 이어폰이죠. 이쪽에 AI 이제 그게 탑재가 되면 온 디바이스 AI로서 이제 그걸 끼고 있으면 외국인하고 만났을 때 이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귀에 들린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했거든요, 사실. 아, 그러세요? 예, 유학가 있어도 안 했습니다, 잘. 아, 유학 갔을 때는 이제 클럽을 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영어가 되거든요. 음악을 듣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여튼 뭐 목적이 명확하면 영어는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 쪽에 이제 갤럭시 버즈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구글 쪽에는 아무튼 픽셀 8 프로에 일단 탑재가 될 걸로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AI 특화된 노트북이 들어가죠. 삼성전자는 지금 노트북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다음에 냉장고, 뭐 청소기, 오븐까지 이제 가전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당연히 그렇고요.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로지텍 등등과 포함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탑재될 만한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리가 맞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탑재될 거냐 이건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기들이 탑재될 것인가는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으나 네. 과연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기계에 AI 탑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반도체가 무지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그렇죠.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또 기계석에 반도체나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고조되어 있는 건데 실제 숫자로 나오는 것은 다소 조금은 느릴 수도 있는 거기 하지만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고 현실이 이게 아닌가 보다 싶으면 조정이 나왔다가 예. 정말 반영되는 수요가 생길 때 이제 급등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길게 보면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온디바이스 AI 시장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제품 이야기 나오는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온 반도체 장비 매출 관련된 이슈인데요. 내년에 반등이 이어지면서 25년도에는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 성장하면서 1,240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예.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생산 능력 증대, 신규 팹, 전공정, 후공정 부분의 투자 강세로 반도체 장비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셈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은 장비주란 이런 것들 분명히 이야기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오늘 올라갔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온 디바이스 AI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올라간 게 특징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F-35 등 미군 정예 전투기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칩 생산 공장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처음으로 지원받았다.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상무부가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의 뉴햄셔주 공장 현대화를 위해서 3,500만 달러 약 46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번 지원이 지난해 8월 발효된 반도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됐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 자금 지원이나 이런 파이낸싱이 뭔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의미가 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제가 보기에는 일부 좀 과열된 분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중소형주들이 당장 숫자가 그렇게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적어도 PER 4, 50배를 타겟팅으로 이제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과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약간 따라가기보다는 약간 좀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급등 가게는 조금 팔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내년에는 좀 정상화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가동률에 대한 상승이 좀 나옵니다. 평균으로 회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뭐 소재주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화적으로 좀 상반기에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온 디바이스 AI보다는 오히려 가동률의 평균으로 회귀에 따른 소재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재주들. 한솔케미칼이나 예. 동진 세미케미칼이나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재주들에 대한 현실적인 실적 상향이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오늘 넷패스가 급등했습니다. 넷패스. 예, 제가 지난번에 방송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팬아웃 기술이에요.
팬아웃 기술이요? 예, 팬아웃 패키징. 그러니까 왜냐하면 TSV처럼 적층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제 적층하는 그런 기술보다는 팬아웃 기술,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늘려놓고 하는 기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TSV 공정이 조금 이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인데 예. 팬아웃 기술은 내년에 이제 가시화될 수 있을까는 약간 퀘스처닝이 하지만 그 기술 쪽으로 가는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효율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수도 이제 전환되는 예. 거죠. 네, 예. 그래서 팬아웃 기술 좀 어렵긴 하지만 예. 넷패스 관련주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넷패스가 급등한 이유가 거기에 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반도체 쪽은 스토리를 찾아서 계속 돌면서 어떤 좀 스토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뭐 팬아웃이 내년에 바로 될지 그건 사실 아직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불거지니까 넷패스도 오늘 급등하고 뭐 넷패스 아크도 약간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들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만약 과거의 역사를 좀 지켜봤을 때 예를 들면은 어떤 반도체 섹터의 어떤 사이클 있잖아요. 이 만약에 지금이 어떤 상승세의 어떤 초입 구간이다 또는 뭐 한 절반까지 왔다라고 치면 이게 어느 정도 보통 연결이 될까요? 뭐 기간으로 우리가 굳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뭐 뭔가 이거는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예. 종목들이 수급이 쏠리면 그건 뭐 사실 어떨 때는 밑도 끝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정말 수혜준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의 스킴으로 가지고 그냥 막 땡기는 거잖아요. 아. 수급이 이제 특정 종목에 막 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움직임이 그렇죠. 다를 수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이 공정 전환이나 뭐 전공정 쪽에 뭐 텍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쪽에 뭐 H뱅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까 평균으로의 가동률 회복이 되는 부분에서 소재가 움직인다면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들의 리드 타임이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 정도에 좀 정상화로 올라간다면 역시 뭐 상반기 정도는 소재주가 움직여주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캐펙스 컷 때문에 소재가 많이 이제 다운됐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 아무래도 실적은 좋아지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쪽이 근데 더 이제 빠르다. 그냥 소재주 사자 그러면 그렇게 섹시하지 않죠. 뭔가 온 디바이스 AI, 그렇죠. 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NPU, 예.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뭐 이런 게 딱 들어가면 뭔가 좀 섹시해 세련돼, 보이잖아요. 세련돼. 예, 뭐 단어 예. 자체가 예.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종목들 막 찾아가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예.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네오셈 이런 종목들도 막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주가를 급등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운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CXL인가 뭐 그것 때문에 막 가는데 예. 그 개념 자체가 저도 좀 아직까지 어려운 개념이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주가 땡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얼마나 뭐 밸류가 예. 실적이 좋아질까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어. 그냥 어떤 개념으로 땡기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반도체도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열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사실 미국도 그러하고 국내도 그러하지만 대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만들 수 있는 가격대를 다 완성시키고 나니까 대형주들이 더 갈 여력이 없는 건 시장이 모두 다 공감되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 장세라고 부르는 작은 종목들의 테마를 좀 빠르게 반영하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작은 종목들은 1년치 상승폭을 뭐 2, 3주에 다 올려버리니까 바꿔서 말하면 과열에 잘못 들어가면 예. 사실 기대감이 선반영된 가격이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건 트렌드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할 게 아니면 예. 가격 과열인 구간에서 좀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변동성이 왜냐면 크다. 빨리 오르면 조정부상이 서둘러서 조정받게 되거든요. 예. 과열은 언제나 빨리 왔다가 또 빨리 식으니까요. 예. 그래도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제 화끈한 거 좋아하시면 제 또, 스타일이니까. 네. 취향의 차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가 이제 또 화두에 오르면서 네. K방산 3조 수출 무산 우려 등에 있어서 관련주가 좀 하락을 했어요. 네, 예. 어제도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가 LIG 넥스원이 로봇 사업 진출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어제 마감 시황 때 이제 관련된 총선에서는 야권 연합을 승리로 이끈 뭐 도널드 프란체스크, 뭐 투스크 전 총리가 예. 이름도 어렵네요. 어렵네요.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서 이제 신임 총리로 확정되면서 이제 K 방산 관련된 기존 계약을 이제 무효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방송이 나왔죠. 예. 근데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마침 폴란드 계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봇 사업 진출도 있었지만 폴란드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상한가 올라가고 오늘도 이제 땡겼고요. 네. 일부 이제 이 방산주들은 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우려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카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조금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합의에 관련된 무효화할 경우에는 뭐 한국 방산 수출에 불똥을 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결국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자, 이게 영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이 폴란드 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야, 그래요? 담당 애널리스트가. 역시 챗GPT. 섹터 애널리스트가 이걸 해석을 해주셨는데, 예. 한국형 K2 전차, 천무 발사대, K9 곡사포, FA50 항공기는 이미 폴란드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대식 무기인데, 유리한 재정 상황과 산업 협력, 그리고 짧은 배송 시간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에 무기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그 큰 협상 성공이었다. 네. 우리에게는 10년이나 15년이 아니라 지금 무기가 당장 필요합니다. 아.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더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만히 기다릴 수 없고, 예. 제3의 길에서 언급된 한국 계약의 검토는 해당 계약의 무효를 발표하는 것이긴 한데, 그들은 우리가 한국의 장비를 폴란드 무기 산업의 장비로 대체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대중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내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다면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실제 위험에 노출시킬 겁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공상과학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폴란드 무기 산업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K9과 K2에 대한 계약은 우리나라 내에서 목표 생산을 가정하고, 또 FI50 및 천무에 대한 계약은 광범위한 산업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야. 결국 이게 뭐냐면 계약 파기 자체가 예.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칠 뻔했습니다, 지금 제가. 예, 그래서 예.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폴란드가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이슈가 좀 우려가 되긴 되지만, 또 현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관련해서 뭐 다 파기돼 가지고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다 이게 보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가들이 좀 빠졌다가 그래도 회복을 많이 거의 하고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한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4년은 이제 기대가 현실이 되는 해기 때문에 방산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리포트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을 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폴란드가 쉽게 계약 파기하기 쉽지 않다는 뷰를 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수출 물량의 매출 인식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방산 5개사의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인데, 영업이익 추정치 가운데서는 현대로템이 90.8%로 올해 대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보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올해 대비 영업이익 단 성장을 보인다는 게 표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정치인데요. 예. 추가 수출국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시화되면서 성장적인 면모가 될 것이다 보이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기종 정권,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 국방정책 관련된 이 바탕으로 계산된 필요 무기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당 필요 무기의 수를 이제 쭉쭉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표로 이렇게 표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약이 파기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고 있고, 이만큼 폴란드 쪽으로 나갈 것이고, 네. 총 30만 명의 군 편제를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폴란드향 방산 수출 계약 상황입니다. 그래서 K2 전차, 현대로템과 K9 자주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천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FA50, 한국항공우주 등등과 관련된 기본 협정과 관련해서 1차 계약과 관련된 잔여 물량이 이제 뒤쪽에 표로 표시가 돼 있죠. 이걸 이제 참고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공여 무기에 대한 보충 수요가 여전하다는 거, 동유럽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국방력 확보 의지가 지속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점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포탄과 유도탄 수요가 당연히 증가되면서 또 방어를 하기 위한 상대방 측은 또 방공망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뭐 대만, 중국의 갈등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의 군 현대화 수요가 결국 올라가고요. 미국과 호주의 신무기도 수요가 확인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어전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국방비 지출은 필수이고,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탄약 수출 부분인데, 이 보시면 미국이 탄약 수출이 밑쪽에 짙은 파란색,
굉장히 높고요.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탄약 수출 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포탄 가격이 뭐 155mm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포탄이 올랐다. 가격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예. 포탄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액 증가 추이인데 대부분 보면 동남아 쪽이 어디가 올라가죠? 인도네시아 급증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밑에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도 꽤 올라갔고 그다음에 필리핀도 꽤 중간에 괜찮고요. 태국 뭐 이쪽도 싱가포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만 이슈 때문에 동남아 쪽도 굉장히 또 국방비가 또 올라가면서 굉장히 자주 국방 관련된 예. 이 국방비 증액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국내 방산업체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예. 또 한국의 방산 그런 무기들이 이제 미국 무기와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호환된다는 점에서 예. 가성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찾을 수밖에 없는 구성 요소인데요. 예.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글로벌 GDP 대비 국방비 지출액 비중 추이인데 과거에는 이제 냉전 종결까지 방위 지출 비중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종결되면서 쭉 이제 별로 큰 전쟁이 없었죠.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줄었었는데 이제 꾸준하게 줄다가 그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중동 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나토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못 지키고 있죠. 이런 네. 것들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국방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기업별 주요 방사 수출 수주 내역과 진출 가능 국가가 표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예. 이 표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료실 같은 경우 차트 꼭 한번 보면 좋겠네요. 도표로 그러니까요. 정리되네요. 예. 이거 네. 뭐 방산주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캡처를 하셔가지고 또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죠.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저 이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선 관련해서 지금 뭐 신조선가 지수 재차 뭐 상승하고 있다. 그 내년 평균 뭐 180포인트 안착 전망 때문에 네. 뭐 조선 또는 조선 기자재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올해 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44주간 이게 신조선가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8일부로 이제 전주 대비 하락 전환을 조금 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조선가 지수가 재차 상승하면서 24년에는 평균 180포인트 정도의 안착을 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냈는데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 클락슨 신조선가 추이인데 지속적으로 신규 수주가 이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쪽 보시면은 수주 잔고나 신규 수주가 쭉 최근에 2020년 이후로 올라옵니다. 2, 3년 정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신조선가는 이제 실선으로 파란색 실선으로 보이죠. 완전히 급등했어요. 예. 그죠? 과거 최고치 거의 근접하는 모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이후에 44주 연속 상승해 왔고 45주 만에 살짝 이제 쉬는 겁니다. 굉장히 신조선가가 44주 연속이요? 그렇죠. 와. 굉장히 많이 올라. 1년 내내 거의 올랐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신조선가 지수가 어쨌든 그 지난해 말 비해서 9.4% 상승한 동안 이 조선사들은 실질적으로 선박 수준은 3,850만 CGT 금액 기준으로는 1,059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지난해 성과에 비해서 24% 감소한 수준이긴 합니다. 예. 수주 자체로는 그런데 이게 뭐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가 관련된 상승기의 건조 속도보다 빠르게 양질의 어떤 선박들을 이제 수주했다는 점에서는 예. 실적 부분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수주 잔량은 지난 말에 비해서 17%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량은 오히려 더 풍부하다고 이야기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건조 슬롯을 공급할 수 있는 야드 수가 전 세계 야드가 검은색 실선인데 전 세계적으로 야드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일부 구조 조정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쭉 수주가 잔고가 차가지고 예. 야드가 이제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그 야드가 주니까 어떻게 되죠?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운 섹터별 운임의 하락이나 중고소 시장에서 뭐 신조선가 견조하게 상승된 것은 결국은 건조 슬롯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를 했고요. 국내 대형 조선사 기준 평균 3년치 이상의 건조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16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3년 이상의 건조 일감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 건조 슬롯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별해서 이제 건조를 한다는 네. 수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단 질 쪽으로 볼 수 있겠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주 피크아웃은 해묵은 이야기다.
해묵은 이야기다. 예, 그 리포트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네. 수주 피크아웃은 해묵은 이야기고 호선별 퀄리티로 판단해야 될 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호선마다 선가를 촉도로 퀄리티를 좀 따져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LNG선을 예로 들면 29년 슬롯가시 전부 열어서 카타르 LNG 1, 2차 호선들을 배치한 조선 3사 이거의 경우에는 28년 정도부터 하락세가 조금 시작될 수는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평균 인도 성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24년 이후부터의 과제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나오는데요. 각사의 연도별 LNG선 인도 선가 추이입니다. 이 현대사모중공업은 계속 치솟고 있죠, 그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나 뭐 삼성중공업 등은 27년까지 계속 섰다가 28년 정도부터 조금 처질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일도 아니고 28년 정도나 돼야 조금 성과가 빠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각사의 연도별 컨테이너 인도 성과 추인데 대부분 보면 우상한 그림이 26년까지 계속 그려지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보여지고요. 현대사모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경쟁사를 압도한 이유는 LNG선 퀄리티가 향후 6년에 걸쳐서 가장 좋기 때문이고 전선종에 걸쳐서 이러한 인도 성과 추이를 만들어내는 조선사로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각사의 연도별 가스선, LNG선 외에 가스선의 인도 성과 추이인데 이것도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급등하고 있고, 그죠? 하나오션 플랫하긴 하지만 현대사모중공업도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의 선정별 인도 성과 추이를 보면 뭐 대부분 다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가죠. 계속적으로 우상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26년도까지 상당히 그림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력세타의 해운시장 개선이라든지 인도 성과 감안한다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현대미포조선을 최선호주로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스타디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조선주는 되게 그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예요. 예, 업황 사이클이 좀 있고요. 네. 잘못 물리면 진짜 10년간 물린다 이런 말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예. 하여튼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지금의 슬롯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조선업종이야말로 작년도부터 시장에서 기대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섹터가 워낙 무겁고 또 순환 주기가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산업이다 보니까 네. 올해가 돼서야 사실 조금 더 구체화된 아이들이 막 공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롱텀하게 봤을 때 포텐셜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서 공부는 꼭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스터디는 좀 필요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제 또 시황하고 여러 이제 이슈 또 꼭지를 딱 잡아주셔가지고 너무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IBK 투자증권 박근현 부장님은 또 내일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보고 와서 2부.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